반갑습니다. 파동동의학 연구소 소장 조준도입니다. 저는 20년간 파동 연구를 하면서 많은 경험을 했습니다. 특히 파동에 대해서는 많은 공부를 했어요. 실제는 현대에 파동에 대해서 아시는 분들이 그리 많지 않습니다. 왜 그러냐면은 1939년도에 미국에서 이 로얄 레이먼드 라이프 박사가 시험한 이 암치유법이 성공을 했기 때문에 이게 의학회나 제약회사에 영업에 문제를 주기 때문에 땅에 묻었습니다. 그래서 실제는 이쪽에 대한 그 연구가 중간에 많이 사그러들었어요. 그래서 제대로 모르는 가운데서 움직이다 보니까 많은 이론이 많이 생겼습니다. 실제 정확하게 이 파동에 대해서 아시는 분들은 별로 많지 않아요. 제가 이 파동 공부를 하면서 다행히 제가 외국을 조금 알기 때문에 이 자료가 없는데 원서나 이 인터넷을 통해서 제가 공부를 해서 이 파동 공부를 하게 됐습니다. 그래서 제가 10년 전에 이 암 낫는다라는 책을 내게 됐습니다. 왜 그러냐면은 제가 그 파동수를 발명을 했는데 이 파동수가 암을 낳을 수 있다는 그런 설이 있습니다. 그 실제는 알아보니까 그렇지 않아요. 이 물이 이 파동 밀뱅크 존슨은 의사인데 이분은 돈도 있고 명망도 있고 사회적으로 유명하고 또 LA 의사회 회장을 했습니다. 이분하고 로얄 레이먼드 라이프 박사 두 분이서 그러면은 우리가 이 기회를 가지고 수백 번의 시험과 엄청난 많은 시험을 했어요. 그러니까 생쥐에다가 암 바이러스를 넣어서 암종을 키워서 그걸 갖다가 낫게 하는 한 400회를 했는데 400회 성공을 했습니다. 그래서 남아있는 거는 뭐냐? 사람에게 하는 거예요. 사람에게 하기로 하고, 그 다음에, 이 지금 이제 밀뱅크 존슨님 가지고 있는 스크립스 목장을 빌려줘가지고 거기에 진료소를 차립니다. 진료소를 차려서 1934년도에 8월 달에 16명의 말기암 환자와 종양 환자를 가서 치료를 시작합니다. 치료를 했는데 3개월 만에 16명 중 14명이 완치를 했어요. 나머지 2명은 4주 후에, 그러니까 16명의 말기암 환자와 이 종양 환자가 3개월 4주 만에 100% 완치를 한 겁니다. 그 실제는 이 1934년도에 암에 대한 치유법이나 이런 게 증명이 됐어요. 실제는 암이 정복이 된 겁니다. 근데 그게 1934년도 이후에 1939년도까지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 치유를 했어요. 나았어요. 근데 거기에 지대한 그 역할을 한 사람이 해머 박사입니다. 이 해머 박사는 1934년도에 그 실험에 참가는 안 했지만은 많은 자금적인 지원을 했어요. 이분이 그걸 보고 자기 기계를 갖고 와서 샌디에고의 병원을 차립니다. 해머 병원을. 이 병원에서 엄청나게 많은 암 환자가 치유가 됩니다. 근데 시카고에 한 암 환자가 얼굴, 목, 귓불까지 완전히 막 암이 뒤덮은 분이 계셨는데 이분이 한 6개월 만에 암이 나와 돌아온 거예요. 이분이 어디 갔느냐? 샌디에고의 해머 병원에, 해머 박사가 하신 병원에 가서 6개월 완치라고 돌아왔습니다. 근데 이 이야기를 누가 듣냐면은 당시에 미국 의사회 회장인 모리스 피시바이라는 사람이 들어요.
그래서 이 사람은 뭘 생각했냐면은 이걸 그대로 두면은 문제가 많겠다. 왜냐면은 암이 우리 의료에 차지하는 그 수익이 엄청난 걸 차지하는데 이게 이렇게 쉽게 암이 나오면은 문제가 있다. 이래서 이분이 이거를 사가지고 없앨라 했어요. 근데 그래서 이 노인을 불러가지고 다 고칩니다. 니 어디서 이 병을 고쳤느냐. 그러니까 끝내 말을 하지 않는데 이 모리스 피시바인이 알게 돼요. 이게 해머 박사 병원에 가가지고 샌딕은 해머 박사 병원에서 고친 걸 알게 돼요. 그래서 이 모리스 피시바인이 1920년도부터 1949년도까지 미국 의사회 회장을 합니다. 이분이 이제 로얄 레몬드 라이프를 만나가지고 이 기술을 팔으라 했어요. 근데 로얄 레몬드 라이프는 그 내용을 알기 때문에 이건 돈이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 암 환자들을 치유하는 데 써야 된다 해가지고 거절했어요. 그 로얄 레몬드 라이프는 이게 가져가면은 분명히 말살할 것 알고 있으면 거절한 겁니다. 그래서 거절을 당하자 이 피시바인이 FDA하고 그 제약회사의 그 통하고 이 로비스트를 힘을 가지고 그 정계의 힘을 가지고 지금 이제 이 1934년도에 그 암 환자를 진료한 스크립스 진료소를 불태우고 그 다음에 해머 병원을 문 닫게 하고 그 당시에 의문의 죽음을 그 밀뱅크 존슨이 해요. 그 다음에 이 로얄 레몬드 라이프 박사는 정신병원에 입원이 됩니다. 로얄 레몬드 라이프 박사는 1970년 돌아갔어요. 그래서 실제는 이거를 완전히 땅에 묻은 겁니다. 하나의 전설로 남게 된 거죠. 그 이후에 많은 사람들이 이 자료를 듣고 이 파동기를 만들고 했지만은 이게 지금 이제 2000년도까지 별로 낫지 않아요. 왜 그러냐면은 거기에 필립 호일랜드라는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. 이분이 뭐한 분이냐면 전기기사예요. 이 지금 이제 로얄 레몬드 라이프 박사는 이 과학자지만은 이 전기에 대해서는 이 파동 주파수에 대해서 정확하게 잘 몰랐어요. 그 대강 알았지만은 근데 정확한 그 주파수를 그 지금 이제 이 필립 호일랜드가 알고 또 정기적으로 이거를 제대로 우리가 인체에 침투하려면은 사이드밴드를 만들어야 된다. 그래서 이 사이드밴드를 만드는데 사이드밴드 중에 이 주파수가 그냥 우리가 근마 홀도까지 세게 침투가 안 됩니다. 이 침투가 되기 위해서는 RF 주파수, 그러니까 이 송출 주파수를 가지고 240만 헤르츠, 400만 헤르츠 사이의 주파수를 에다가 우리 파동을 얹어서 보내야 된다. 이걸 이용해 가지고 1935년도에 라이프 머신 4호기를 만들어요. 그 다음에 1938년도에 회사를 설립해서 라이프 머신 5호기를 만듭니다. 그때 당시 라이프 머신 5호기가 17대 생산됐어요. 그래가지고 그게 많이 팔리고 4대는 영국으로 수출하고 13대는 미국에 썼습니다. 그때 1949년도에 이제 끝이 난 거죠. 근데 그 이후에 쭉 보니까 잘 안 나오니까 2001년도에 로얄 레몬드 라이프 연구회를 결성해가지고 이 지금 연구를 나와야 되겠다. 왜 그 잘게 안 났느냐. 그래서 조사를 해보니까 그때 당시 사용한 그 기계가 3대가 살아있어요. 한 대는 새 거로, 2대는 이제 그 쓰던 거 있었는데 그 중에 한 대는 영국에 있었고 2대는 미국에 있습니다. 그 중에 한 대를 사고 한 대를 기증받아가지고 10년간 연구를 해요. 그래서 2010년도에 새로 이 로얄 레몬드 라이프 머신, 그 라이프 머신 5호기가 부활합니다. 부활해서 이름이 모파로 해가지고 지금 나왔는데 지금도 이게 미국에서는 사용을 못해요. 개인적으로 사용이 되는데 의료에서는 사용을 못합니다. 왜 그러냐면은 이게 움직이면은 제약회사가 안 돼요. 또 병원도 안 돼요. 그러다 보니까 미국 로비스트들이, 미국이 그런 나라입니다. 그걸 사용 못하게 해가지고 실제는 지금도 미국에 팔고는 있지만은 광고가 안 돼요.
여러분 인터넷 들어가 보시면 MOPA 딱 치면은 기계가 나옵니다. 기계가 나오면 가격하고 사양은 나와도 그게 광고가 안 되고 또 그걸 쓰는 법이 없어요. 그러니까 거기에 기계에 한 800여 가지의 코드가 잠겨 있지만은 그게 진짜 필요한 거는 그리 많지 않아요. 그래서 제가 그거를 연구를 해가지고 그걸 가지고 제가 그 기계를 만든 유타에 제가 3번 갔습니다. 사장도 만나고 했어요. 그 사장분이 미국에는 이런 문제 때문에 지금 전혀 발전을 못하고 있다. 이 기계 쪽에는. 그래서 실제는 우리도 이 기계를 사용하면 좋은데 이게 지금 다 잘 모르다 보니까 사용이 잘 안 돼요. 그래서 제가 이 자료를 가지고 책을 6권을 쓰고 이걸 꽤 많은 사람들이 집에서 이 책을 제가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제가 치료하는 게 아니고 각자 본인이 이 책을 보고 치료를 하도록 각자 치료하도록 이렇게 해서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. 실제는 여러분들 암은요 1934년도에 정복이 됐습니다. 암은 잘 낫는 병이에요. 그래서 이 1934년도에 결론 난 게 뭐냐? 암은 정상세포에 캔스 마이크로브라는 미생물이 들어와서 암이 일어난 겁니다. 근데 그때 당시에 1934년도에는 이 미생물이 박테리아인 줄 알았어요. 근데 1946년도에 버지니아 리빙스톤과 세 사람의 그 여자 과학자들이 요게 다행성 박테리아로 확인을 했습니다. 그래서 실제는 이 암에 이런 캔스 마이크로는 박테리아, 다행성 박테리아입니다. 그래서 왜 그때 바이러스인 줄 알았냐면은 이 워낙 작기 때문에 바이러스 생각했는데 실제는 다행성 박테리아는 사이즈가 바이러스 작은 것부터 엄청 큰 것까지 있습니다. 그래서 이제 암의 원인은 뭐냐? 암이 된 거는 이 미생물 캔스 마이크로브가 정상세포에 들어와서 지금 암을 일으킨다는 게 1934년도에 확인이 된 겁니다. 그래서 여러분들 이 사실을 아시고 많은 공부를 하고 많은 지식을 쌓아야 됩니다. 암은 치료가 우선이 아니고 교육이 우선이고 또 암은 암을 알아야 암에서 해방될 수 있고 치유될 수 있습니다. 여러분 열심히 공부하세요. 감사합니다.